자, 321번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지수 방정식.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갈까? 자, 지수 방정식은 어땠어? 일단 기본적인 형태로 우리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거는 1번과 3번이라 그랬어. 그치? 첫 번째 녀석은 그냥 너네가 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일단 지수 방정식은 무슨 꼴? 지수는 지수꼴. 그치? 그때 밑이 똑같냐 다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뭐 변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풀이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다. 기억나지? 자, 그래서 일단 밑이 똑같은 경우에 뭐예요? 지수가 다르겠지. 그때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 지수에 반드시 미지수 들어가니까 그 지수들끼리 같게 할 수 없을까? 이게 첫 번째 해라 그랬고, 두 번째, 밑에도 변수가 있다면 똑같이 x거나 x-1, x-1이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밑을 뭐 해버려도 1이 된다고 해버려도 해가 될 수 있다 그랬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이 다른 경우에는 뭐가 똑같을 거야? 지수가 똑같이 생겨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 지수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1은 1 나와서 해가 된다 그랬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한쪽은 3인데 한쪽은 변수가 들어가 있다면 그 밑끼리 똑같게 만드는 것도 해가 될 수 있다 그랬어. 밑이 변수일 때랑 아닐 때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 있다 그랬어? 우리가 RPM 수준에서는 안 나오지만 내가 설명했던 거. 밑이 다른데 지수도 다를 수 있다 그랬어. 그치?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양변에 로그를 취해줘요. 그 풀이를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RPM에는 일단 없을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gx랑 fx를 로그 앞에 개수로 뽑아내고 나면은 어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 아니면 뭐 1차 방정식 정도로 바뀔 겁니다. 로그 a와 로그 b는 그냥 개수처럼 상수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있었어? 요거는 수능용 모의고사용이라 그랬지. 사실 내신의 수준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안 나와. 그냥 뭐 하자? 함수로 해석을 해서 푸는 거. 우리가 실제로 고차 방정식에서도 그런 문제 있었어. 만약에 x3승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3이라는 는 0이라는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하면 너네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 수 있어. 지금 이 인수분해 되게 일부러 만들었거든. 근데 이런 문제 있었단 말이야. 2차 방정식으로 가서 상수 k를 딱 집어 넣은 다음에 요 녀석의 해가 뭐 하도록 뭐 해볼까? 편별식 말고 함수로 해야 되는 거. 해가 모두 1보다 작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k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 자,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했던 녀석이에요. 수학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아마 너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 너네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수학상 선행은 조금 레벨이 많이 낮은 단계라서 얘를 빼거나 건너뛰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없는 교재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때 방정식을 풀 수 없으니까 함수와 함수로 해석해서 두 개의 함수, 2차 함수와 x축을 그려가지고 만나는 곳들이 모두 다 뭐하도록 1보다 크도록 하자.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있거든. 이게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방정식을 풀 수 없는 단계에서는 뭐 해버리자? 함수로 바꿔서 풉시다 라고 했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야? a는 fx, 우변에는 다항식 gx꼴. fx와 gx가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한쪽은 지수, 한쪽은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어때? 방정식으로 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서 지수함수 그려주고, 이거를 가지고 뭐 직선, 뭐 1차 함수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려주고, 그러나서 예를 들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교점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이렇게 안 했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냥
fx는 gx라고 했었어. 그러면서 한쪽은 지수꼴, 한쪽은 다항꼴일 거야. 이런 말로만 했었지. 어쨌든 fx는 gx 꼴의 방정식을 만났다. 근데 너네가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 없는 형태야. 그때는 뭐 하자? 양쪽에 y 붙여서 얘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버리자. y는 fx랑 y는 gx라는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뭐 하자? 교점에 대한 얘기로 풀어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오케이? 그런 녀석이 하나 더 있고 얘는 수능 및 모의고사 형태에서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의 뭐 RPM에서는 구분 없이 막 튀어나왔지만 실제로는 치환형이라는 녀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물론 내가 썼던 용어로 치면은 이 정도는 치환할 필요 없지만 치환한 것처럼 풀어주는, 치환할 필요 없는 치환형 문제,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지. 이게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이었고, 두 번째, 로그 방정식은 어땠어? 목소리 왜 이러냐? 로그 방정식은 어땠어? 비슷합니다. 양변이 무슨 꼴? 로그는 로그 꼴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할 때? 밑이 똑같을 때. 두 번째는 뭐 할 때? 밑이 다를 때. 세 번째는 뭐 할 때?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때 밑이 똑같을 때는 진수가 다를 거고 밑이 다를 때는 진수가 똑같은 게 기본일 거야. 번호 좀 옆으로 옮기자. 아, 코맥혀. 너넨 비염 없냐? 아, 죽겠다, 진짜, 비염 때문에. 머리 아파. 어쨌든, 로그는 로그 꼴에서 밑이 똑같고 진수가 다를 때는 풀이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진수끼리 같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 이게 첫 번째 해이자 끝이라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 밑이 다르고 진수가 똑같을 때는 뭐 하라 그랬어? 진수가 1이 될 때, 그러면 로그 1은 로그 1이라서 같아지게 되겠지. 하지만 하나 더 있어. 뭐? 밑에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를 뭐 해버리자? 같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가 예외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거는 바로 뭐냐면 변수의 로그 변수 쓴 꼴. 변수 x가 있는데 지수의 로그 똑같은 변수를 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거야.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에서도 했던 녀석입니다. 뭐 하라 그랬어? 양변에 역시 로그를 취해주세요. 그러면 치환형 문제로 바뀔 거예요. 이 로그랑 밑이 똑같은 로그를 취해주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고 마찬가지 함수로 해서 치환형까지 넘어갑니다. 대신에 내가 하나 더 설명한 게 있지. 뭐? 로그의 경우에는 내가 뭐라 그랬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 마지막에 뭘 확인하자 그랬지? 밑과 진수의 조건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 방부등식 이런 방식으로 푼 해를 전부 다 해로 찾지 말고 뭐 하자? 밑과 진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만 해로 가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거는 오늘 하는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상관없이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 문제 한번 풀어보자. 너네가 질문한 321번 문제 뭐야? 일단 첫 번째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인가 없는 형태인가부터 빨리 판단을 해야지. 좌변을 지수, 우변도 지수꼴로, 밑이 똑같든 다르든 지수꼴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미 되어 있잖아. 좌변은 뭐야? 2를 밑으로 하면서 똑같은 밑을 2로 갖는 지수꼴을 나눠놨으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우변에 있는 16이 뭐로 보여? 2의 사성으로 보이나? 그럼 이제 뭐끼리 같아지면 돼? 지수끼리 같아지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4가 되도록 하는 걸 찾자. 넘어가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 되는 거 찾자. 이걸 만족하는 x가 바로 뭐뭐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근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를 구하세요, 베타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어보는 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를 직접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뭘 원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아서 왜 이렇게 목소리 삑사리 나니?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더 땡큐. 이거 알면 좋지. 그래서 두근의 합은 얼마? 1이요.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요. 따라서 답은 5 하고 끝내면 되겠다. 그치? 되었을까? 로그가 아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확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 됐지? 넘어가도 돼요? 자, 445 가보자. 아, 뭐가? 445는 뭐냐? 최대 최소네? 이거 지난번에 풀이한 건데, 이거. 바로 전 시간에 풀이한 거잖아, 이거. 이거 풀어줘. 이거는 수업 때 풀었었고, 이거 풀이했었어. 준영아. 화요일날 이거 내가 푼 기억이 나는데? 너 숙제 다 했어? 이번 숙제를 한 거야? 지난 숙제만 한 게 아니라? 야, 너 풀이 과정 왜 여기다 써? 알았어? 연습장에다가 쓰지 말고 여기다가 써와. 그래야 너가 맞게 풀었는지 틀리게 풀었는지 내가 보고 판단하지. 알았지? 왜냐면 다만 보고 뺏겨온 놈들도 하도 많아서. 그래서 중학생들은 막 일부러 해설지 막 걷어버리는 쌤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지 마. 알았지? 자, 간다. 일단 넘어갈게. 이거는 풀이를 했던 거라서. 안 했던 거면은 새로 해도 되는데 지난번에 영상 찍어놨어. 자, 449 갑시다. 얘는 뭐예요? 로그 빼기 로그는 로그 곱하기 로그 로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맞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야? 기환형 문제가 되는 거겠지. 우리는 일단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미치 3일 로그 3의 x나 미치 9인 로그 9의 x를 뭐 하자? t로 치환을 해버리자. 그러면 로그 3x나 로그 9x가 섞여 있으니까 뭐 해버려야지? 일단 로그를 밑을 3으로 가든 9로 가든 똑같이 통일을 시켜줘야지. 나는 일단 작은 놈이 좋아. 3으로 갈게. 그래서 좌변부터 다시 한번 써보면 첫 번째 녀석은 로그 3x고요. 두 번째 녀석은요. 로그 9의 x. 자, 9는 3의 제곱이라서 밑의 지수에 있는 2가 앞으로 빠져나와야지.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역수로. 는 2 곱하기 로그 3의 x에다가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로그 3x로 바뀌어야지. 그럼 이제 로그 3x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으니 뭐 하자? t로 치환을 하고 가면 되겠다. 그치? 는 굳이 치환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왜? 좌변은 정리하면은 2분의 1 로그 3x고 우변을 정리하면은 로그 3의 x제곱이라서 이 상태로 바로 풀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뭐 할까? 우변 넘어가자. 로그 3의 x제곱에서 2분의 1 로그 3x를 빼고 있는 거라서 로그 3x를 묶어버리면 얘 하나 남고 얘 마이너스 2분의 1로 남고 는 0 되고. 그래서 너희들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것도 해고 얘가 0이 되는 것도 해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x는 뭐가 나와요? 일단 여기서 1이 나오죠. 여기서 x는 뭐 나와요? 로그 3의 x가 2분의 1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x는 뭐야? 3의 2분의 1승이겠지. 루트 3. 그렇게 해가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두 시그널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둘이 곱해서 답은 루트 3 해도 상관없지만 원래 뭐 해야 돼? 루트 3은 처음에 진수절에 들어가도 되나? 양수니까 들어가도 돼. 여기 있는 1은 진수자리에 들어가도 되나? 1은 들어가도 상관없어.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빼줘야지. 됐지요? 예, 넘어갑니다. 어쨌든 답은 3번. 451번 가보자. 이번에 이 방정식을 보니까 뭐가 보여? 두 개의 로그가 보이는데 하나는 밑이 x, 하나는 진수가 x. 하나는 진수가 9, 다시 하면은 3의 제곱, 얘는 밑이 3. 둘이 어때? 뭐 할 수 있겠어?
밑과 진수가 바뀌었으니까 역수 취급할 수 있겠니? 그럼 내가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 얘들아, 너네 이거 어떻게 풀래? 양변에 x 곱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잖아. 그치?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지. 지금은 내가 막 만든 거라서 개수가 지저분하지만 원래는 개수 깔끔할 겁니다. 자, 저기 문제로 가보자. 뭐 하자? 첫 번째 녀석 로그 x의 9. 진수가 9. 제곱이네. 그럼 뭐야? 제곱 앞에 2로 개수로 빠져나오면 되고요. 두 번째 녀석은 그대로 로그 3의 x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는 1. 여기서 이번에는 치환을 하자. 익숙치 않다. 로그 x의 3이나 로그 3의 x나 상관없어요. 둘 중 아무나 하나를 대문자 x 혹은 t로 치환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뭐가 돼요? 그대로 2x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녀석은 역수 x분의 1이 되는 거고, 는 1. 그래서 양변을 뭐 해주세요? x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2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는 0. 인수분해가 되니? 응, 돼요. 그러면 대문자 x로서 가능한 것은 두 가지다,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도 상관없고 1이 되어도 상관없고. 그러면 올라옵시다. 자, 다시 대문자 x가 뭐야? 로그 x의 3이었어.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그게 1이 되거나 둘 중 하나겠지. 되니?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x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했을 때 3이 돼야 돼. 양변을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승 해주면은 x는 뭐예요? 9분의 1이고요. 여기서는 x의 1승이 얼마다? 3이다. 그래서 x는 뭐예요? 3이에요. 두 가지 해가 나왔어. 둘 다 제일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밑과 진수의 조건 만족하니? 양수 되고 혹시 미치니까 1은 아니니? 1은 없어. 그럼 둘 다 가능하네. 그럼 답은 큰 놈을 알파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러면 베타분의 알파는 뭐가 되어요? 27이네요. 됐죠? 끝.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끝. 여기까지가 지수로그 방정식이었습니다. 지워도 돼? 잠깐 시간 줄게요. 얼른 정리해봐봐요. 자, 오늘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지수로. 자, 지수로 돌아왔어요. 뭐 할 거예요, 이제? 부등식 할 건데, 연립방정식 하나 잠깐만 풀고 갈게. 아까 안 푼 사람들 있었으니까. 지수 방정식 연립골 어딨니? 유형 몇 번이야? 지수 방정식에. 이건가? 연립방정식인가? 3, 3, 1 하나만 하고 가자. 갈게요. 2x승 더하기 2의 3y승는 26. 2의 x 더하기 1승 마이너스 3의 y승는 7. 자, 그럼 뭐야? 두 식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보여? 뭐가 반복돼? 2x승이 반복되네. 대문자 x로 치환을 해야지. 3의 y승 반복되네. 대문자 y로 치환해야지. 그러면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 두 개의 식이 각각 뭐로 바뀌어? x 더하기 2y는 26이고요. 얘는 x승 더하기 1승이니까, x 더하기 1승이니까 뭐야? 2의 x승과 2의 1승을 곱한 거지. 2의 1승은 개수로 가고 2의 x승은 대문자 x로 가자. 마이너스 y는 7이에요. 두 개를 말 그대로 연립하시면 됩니다. 뭐가 제일 단순하겠어? 밑에 식을 통째로 두 배를 해버린 다음에 두 식을 뭐 하면 되겠네? 더하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y가 만들어지면서 더하면 사라지거든. 두 배 하자, 더하자, 5x. y는 사라졌고 두 배 하자, 더하자. 얼마야? 40.
그래서 대문자 x는 뭐가 나오고 8이 나오고 다시 원래 식에다가 여기든 여기든 어디든 좋으니까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y는 뭐 나와요? 9 나올 거예요. 9. 그러면 다시 원래 문자로 돌아와야지. 대문자 x는 뭐였다? 2의 x승이었고 대문자 y는 뭐였다? 3의 y승이었으니까 xy가 둘 다 나와요.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연립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고 똑같은 식이 두 번 이상 반복되면 뭐하자? 시환하자. 이게 답니다. 시환된 문자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 알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오늘 넘어오면 이제 어디로 간다? 부등식인데. 자, 거기 들어봐. 자, 오늘은, 이번에는 뭐 합니다? 지수 로그에 대해서 뭐 할 거예요? 부등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수 로그 부등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때 너네는 뭐 하자? 자, 잘 봐. 뭐가 바뀌었어? 부등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너희들은 뭐 어떻게 풀어주면 돼, 이 녀석은?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겠네. 밑이 똑같으니까, 맞죠? 그럼 지수끼리 비교해보자. fx가 커, gx가 커. 그때 달라져야 돼. 지수가 클수록 큰 수일 수도 있지만 지수가 작을수록 큰 수일 수도 있어. 그러면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밑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밑이 1보다 커야지. 그래야 지수가 크면 그 수가 큰 거지. 맞죠? 2승이고 3승일 때 3승이라고 무조건 큰 거 아니잖아. 1보다 작은 놈이 밑이었다면은 뭐도 지수가 클 때 더 작은 수가 나와요. 그래서 부등식이다 보니까 뭐가 달라졌어? 지수든 로그든 상관없이 부등식은 뭐까지 추가로 확인하자? 방정식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옆에다가 써줄게. 방정식에서는 관심이 없던 누가? 밑의 범위가 너희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녀석만 생각을 해주시면 끝나요. 그게 지수 로그 부등식입니다. 로그도 마찬가지야. 자, 간다. 333 오면은 둘 다 뭐를 밑 생각하면 돼? 3으로 가도 좋고 3분의 1로 가도 좋아요. 3분의 1로 가보자. 좌변은 뭐야?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네. 2x 플러스 1승. 우변은 뭐야? 3분의 1을 놓고 보면은 전체에다가 2분의 1승을 한 게 루트다, 그치? 거기다가 마이너스 x승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지수꼴의 식에 대해서, 양면에 대해서 대소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끼리 비교하면 되겠어? 지수끼리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때 조심.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돼, 그대로 가야 돼? 바꿔야 되죠. 그치, 준영아? 집중할까? 큰 수일수록 작은 지수를 가져야 돼. 왜? 밑의 범위가 1보다 작은 양수 3분의 1이니까.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x 어디 갔냐? 그럼 넘어가주면 2분의 5x가 되고 얘는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뭐예요? 양변을 5분의 1을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다. 이게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네.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으로 가냐면 335번입니다. 풀어보세요. 아이씨, 너무 복잡하나? 쉬운 거로 가자. 334번 풀어보세요. 자, 334번 풀이는 딱히 안 해도 되나? 수정아, 밑을 뭐로 갔어? 너는? 2로 갔어? 자, 그럼 좌변은 뭐예요? 2x승이요.
우변은 뭐예요? 2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1 마이너스 x승이니까 x 마이너스 1승으로 부호 바꾸자. 그러면 왼쪽 녀석이 더 크기 위해선 지수끼리 비교합니다. 왼쪽 녀석의 지수 2x와 우변에 있는 지수 x 마이너스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가시면 되죠. 왜? 밑을 내가 지금 1보다 큰 양수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 분홍식을 풀어주면 되겠네. 답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답은 몇 번? 1번 하고 끝나는 거다. 그치? 자, 이것처럼 풀어주시면 됩니다. 부등식은 이게 다인가요? 네, 이게 다예요. 밑이 항상 똑같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변수냐 아니냐는 문제지. 자, 두 번째. 보기 들어봐. 그럼 로그도 마찬가지 아닐까? 로그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역시 얘는 어떻게 됩니다? fx가 클 수도 있고 gx가 클 수도 있어. 그 대소 비교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밑의 범위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해보자. 부등호 방향의 범위가 그대로 진수의 범위로 가야 되는 경우는 언제? 밑이 1보다 클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는 뭐 할 때?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일 때. 그래서 뭐 아까처럼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 뭐 하시면 돼요? 밑의 범위를 먼저 확인을 해준 다음에 진수끼리 비교하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함수로 해석한다라는 녀석이 지수 로그 부등식에서도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 역시 수능용 모의고사형이니까 가볍게 들어만 두세요. 필기만 잘 해놓고. 아까처럼 fx는 gx라고 할 때는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를 만들어서 교점을 만들면 되는데 크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뭐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왼쪽에 있는 놈 가지고 만든 함수 다 오른쪽에 있는 놈 가지고 만든 함수 보다 어디에 있다? 더 위에 있다라는 범위의 그런 x의 범위를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위아래를 비교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게 함수로 해석하는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준영아 뭐하냐 자꾸 손톱 가지고. 그 다음에 지수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뭐가 등장하냐면 기환하는 녀석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해요. 걔도 뭐 똑같으니까. 자, 어디로 가보냐면 여기 337번으로 가볼게요.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은 정리하고 337 먼저 풀어보세요. 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편한 거지. 지수 함수의 경우에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잖아. 로그 함수의 경우에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클수록 커지는 거야. 로그 함수도. 진수가 큰 값일수록 값이 커지는 거지. 밑이 0과 1 사이 1보다 작은 양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지수 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든. 로그 함수 이렇게 생기거든. 그러니까 지수가 클수록 작은 값이 나오는 거고 진수가 클수록 작은 값이 나오고 있는 거지. 그치? 이 그래프의 개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갑니다. 어쨌든 337번은 어때? 어찌됐건 너희들이 이 문제를 4분의 1의 전체 x승 마이너스 요거 센스 있게 미리 바꿀 수 있나?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얼마? 2로 빠져나와야지. 그래서 개수는 10이 되고 그러면 2분의 1의 x승이 남았고 플러스 16으로 가고 0보다 작다인데 여기서 어때? 2분의 1의 전체 x승이 반복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원래 치환 안 하지만 굳이 한번 치환을 해본다 치면 첫 번째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t의 제곱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10t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녀석은 16이 돼서 0보다 작아져요. 그럼 이제 t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뭐 하면 되겠어? 인수분해 하면 되겠다. 그치? 뭐랑 뭐로? 2와 8로. 그럼 너희들의 범위는 t가 뭐가 됐어? 2보다 크고 8보다 작아졌는데 여기서 이제 원래 문자로 돌리는 거지. t가 뭐였어? 2분의 1의 x승. 좀 다르게 고쳐주면 2의 마이너스 x승. 그게 지금 2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거잖아. 다시 한번 2의 몇 승? 1승보다 크고 2의 몇 승? 3승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누구끼리 비교하면 돼요?
이제 또 다시 한번 지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그때 이번에는 준영아, 지수 1과 지수 마이너스 x와 지수 3을 가지고 보면 누가 커? 큰 값일수록 큰 지수냐, 작은 값일수록 큰 지수냐? 클수록 큰 지수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렇게 범위 들어가면 되지. 됐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뭐예요? 마마마 붙여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져요. 이게 바로 x의 범위입니다. 답이 뭐냐? x의 범위냐? 맞네. 둘이 더해주면 답 뭐예요? 마4.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이게 지수 부등식에서 치환형 문제입니다. 이게 다예요. 지수 부등식은. 졸라 쉽죠? 그냥 미치의 범위를 확인하자라는 사실만 알면 돼. 근데 여기서 자, 로그를 풀기에 앞서서 하나 더 있어. 자, 거기 들어봐. 뭐가 있냐면 기본적인 해 구하기는 이게 맞아. 알았지? 근데 여기다가 너희들은 여기 옆에다 쓰든가 밑에다가 혹시 자리 있으면 써놔. 이거 좀 내릴게. 지울게 그냥. 한 줄 정도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밑이 똑같긴 똑같아. 그래서 밑의 범위를 확인해서 1보다 크면 이렇게, 작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각각. 근데 문제는 뭐다? 밑에 뭐가 있다면 변수, 미지수가 있다면 그럼 밑의 범위를 알아 몰라?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 그럼 너희들은 밑의 범위를 알아야 풀 수 있는데 모른다라는 얘기니까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나누어서 각각 풀어준다. 풀자라고 하죠. 알았죠?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일 때 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런 예시 문제가 RPM에는 잘 안 보이는 관계로 내가 가지고 온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문제 써줄게. 어디 갔어? 있다. 양수 x에 대하여 자, 의 해를 구해보세요. 기기. 갑시다. 아니다. 로그 부등식 문제 딱 두 개만 더 풀면 되니까 두 개 하고 쉬자. 자, 갈게요. 요거.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야? 이 부등식을 풀고 싶으면 누구끼리? 지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지. 3x 플러스 1이라는 지수랑 오른쪽에는 x 플러스 5라는 지수랑 대소 비교를 하면 되는데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그걸 모른단 말이야. 이 상태로 풀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한다?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만약에 밑에 있는 지수가 뭐하다면 1보다 크다면 그러면 어때? 지수, 이거는 그래서 풀이 아니야. 3x 플러스 1보다 x 플러스 5가 더 작으면 돼요. 그래서 얘 풀어줘보자. 그럼 어떻게 나와? 2x는 4보다 크다, 즉 x는 2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고 이걸 해로 뿅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겹치는 해를 찾아보면 어디야? 2보다 크다다, 그치?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뭐 할 건데요? x가 1보다 작은 0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그럼 어때? 지수끼리 비교를 했을 때 대소 비교가 거꾸로 가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풀어주면 x는 2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당연히. 얘랑 거꾸로. 그러면 너희들은 요 두 개 겹치는 해로 찾아야 되니까 어디야?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그리고 여기서 끝 하면은 답은 맞지만 허술이었다면 감점됐습니다. 뭐요? 문제에서 0보다 크다라고 만 했지 1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잖아. 근데 왜 1을 비웠어? 그래서 세 번째로 1일 때를 비교해야 되는데 밑이 1이면 어때? 지수가 뭐든지 간에 무조건
둘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애초에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걔는 빼고 갈 거예요. 까지 보여줘야 서술형은 답이 됩니다. 알았나요? 요렇게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지울까? 로그 부등식 문제를 두 가지를 풀어볼 텐데 책 문제는 숙제로 푸세요. 내가 보여준 두 문제만 풀 줄 알면은 완벽합니다. 참고로 로그 부등식에서 치환형은 안 풀게요. 귀찮아요. 자, 갑니다. 뭐냐면 너희들 풀어봐. 그냥 문제만 쓸게. 자, 해를 찾아주세요. 이기. 갈게요. 자, 보자. 방금 수정한테 잠깐 질문했던 건데 우리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풀래? 너네가 로그를 할 때마다 내가 가장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네 로그에서도 상용 로그에서도 유독 클리닉 할 때 그 단원 풀 때 점수가 박살났었어요. 상용 로그는 좀 심했어. 한 개 맞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상용 로그는 그렇다 쳐. 교육과제 없는 것들도 우리가 배웠다는 이유로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때 교육과제에 빠진 이유가 어려워서라고 했었거든. 어려운 거 맞아. 근데 기본 로그에서도 사실 점수가 사실 되게 안 나왔었어. 왜 그럴까? 기본 공식 자체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고 언제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사실 2차 방정식 같은 거는 근해 공식, 판별식, 뭐 근과 계수의 관계 물어보는 거에 따라 뭘 써야 되는지가 사실은 다 달라. 그지? 근데 로그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짜 쉬워. 왜? 무조건 그 공식을 써야만 하니까. 언제 뭐 쓰지? 언제 뭐 쓰지? 이게 아니라 로그는 무조건 그 공식을 써야 되니까. 그게 바로 뭐야? 미치 같은 로그들의 덧셈이나 뺄셈이면 하나의 로그로 합치면서 진수끼리 곱하거나 나누면 되잖아. 딱 그거야. 무조건 거기밖에 없어. 방정식에서도 첫 문제가 바로 항 3개 있었어. 그때도 어쨌어? 로그끼리 먼저 합친 다음에 우변에 있는 로그와 함께 진수끼리 비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다 했잖아. 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근데 부등호 방향이 어땠어? 오른쪽에 그냥? 그럼 이 문제의 기본 풀이, 아직 쓰지 마. 기본 풀이는 하나로 합치면 됩니다. 로그끼리 뺐으니까 진수끼리 나누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로그와 함께 진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그때 미치의 범위가 2분의 1, 1보다 작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가면 돼. 양변에 x-5배 해서 시작하면 돼요. 알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푸는 고등학생이라면 난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뭐? 나 마이너스 싫어. 왜? 진수끼리 나눗셈을 해야 되니까 분수식이 나올 게 뻔하거든. 그럼 넘기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우변으로 더하기로. 그럼 조금 심플하겠지. 그냥 익숙한 사람들의 풀이기 때문에 이 과정 내가 설명용으로 쓰긴 하지만 실제로 걔네들은 이거 안 쓸 겁니다. 그래서 괄호 파란색으로 쓸게. 우변으로 넘어가면 얘 넘어왔어? 아, 이거 뭐 그대로 하면 되는구나. 더하기 로그 2분의 1에 5. 그치? 그럼 이제 바로 들어왔겠지. 아싸, 이거 넘어가야지 하면서. 바로 뭐? 4분의 1 로그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19만 남겨야지. 우변에는 넘어오면서 로그 더하기 로그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로그를 합칠 때 진수끼리 곱해야지. 그래서 이제 진수끼리 비교해야지가 될 거고 그때 부등호 방향 뭐 해주면 돼? 거꾸로만 가주시면 돼요. 그걸 많이들 실수하는 거지. 부등호 방향 거꾸로 안 해서.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 부등식 풀기만 하면 되잖아.
뭐야? 그래서 x의 범위 뭐예요? 잉, 잉. 됐죠? 그럼 답은? 라고 하면 틀려요. 자, 못 빠뜨렸어. 못 빠뜨렸어. 못 빠뜨렸어. 로그에서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미까지 인쇄 조건 마지막에 무조건 확인하세요. 마지막에 확인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확인할 때는 처음 식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진수는 양수여야 돼. 그래서 밑과 진수의 조건 확인해보면 x는 무조건 5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거랑 이거가 겹치는 범위를 찾아주면은 답은 x가 5보다 크다만 답이에요. 겁나 허무하지? 실컷 풀었는데 그냥 밑과 진수의 조건이 답이었어. 이렇게 답 나와야 돼. 됐죠? 끝. 그래서 좀 중요하지. 제일 쉬운 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구름 천둥 소리는 아니겠지? 제일 쉬운 게 뭐야? 지수 방정식. 왜? 확인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 그 다음 두 번째로 쉬운 게 뭐야? 지수 부등식과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은 부등식이니까 밑의 범위만 보시면 되고, 로그 방정식은 방정식이니까 그냥 밑과 진수의 조건만 확인을 하면 돼. 하나씩만 확인을 하면 되지. 그럼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로그 부등식. 왜? 로그라서 밑과 진수의 조건도 확인해야 되는데 부등식이라서 밑의 범위도 확인해야 되거든. 확인할 게 두 개나 생기잖아. 그럼 학교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다? 당연히 로그 부등식이 제일 많이 나오죠. 왜? 까다로우니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풀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된 관계로 지금 쉬었다 합시다. 지금 10분이니까 20분쯤 시작할게요. 일단 요 녀석을 풀고 싶으면 있잖아. 먼저 얘를 봐야지. 뭐야? 로그 부등식이야. 그럼 우변에 있는 1은 1이 아니어야지. 뭐여야지? 밑을 3으로 하는 로그여야지. 그래야 비교가 가능해지잖아. 그치? 진수끼리.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렸을게. 그래서 1이라는 값이 나오도록 하는 밑이 3일 로그. 뭐야? 진수가 3이어야 되고 좌변은 그대로 갈게요. 그러면 누구끼리 비교하면 돼? 진수끼리 비교하면 돼. 그때 밑의 범위가 뭐니까?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 비교할 때 오른쪽 녀석의 진수가 더 크면 돼. 그럼 한 번 또 더 비교하는 거야. 좌변이 뭐니까? 밑이 3일 로그니까 우변도 밑이 3일 로그로 바꾸고 싶어. 그때 3이라는 값은 밑이 3일 로그로 넘어가면 뭐예요? 3에 3승해야 되니까 로그 3에 27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번엔 또 누구끼리 비교하는 거야? 또 진수끼리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x와 27에 대한 비교,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답을 내요. 근데 여기서 틀리지.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 뭔지 알아? 여기서 내가 뭐 하라 그랬냐면 로그 부등식은 반드시 내가 마지막에 밑과 진수의 조건을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첫 번째 오답 바로 뭐다? 그냥 x의 범위가 27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 저걸 안 쓴 거야. 근데 또 하나 더 있어. 또 많이 오답 나오는 거. 아! 그나마 좀 나, 얘는. 왜?
내가 마지막에 밑과 진수의 조건을 확인해야지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확인을 해서 0보다 커야 되네. 이렇게 내는 오답. 그래도 얘는 밑과 진수의 조건을 확인해야지 라는 생각까지는 했어. 그나마 다행이긴 해. 그래도 오답. 그건 내가 종이 접기 하라고 준 거 아닌데. 자, 그러면 진짜 답은 뭐예요? 자, 마지막에 확인을 합니다. 뭐를? 처음에 나와 있었던 조건에서 밑과 진수의 조건을 쓰는 게 맞는데 얘만 로그냐? 얘도 로그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요 놈의 범위도 0보다 컸어야 되는 거야. 누구? 얘도 0보다 컸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0은 얘를 밑이 3일 로그로 바꿀 때 얘도 밑이 3일 로그로 바꿨어야지. 진수 얼마? 1. 그래서 1도 비교 대상이 되었어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27보다만 작다라고 하거나 로그 x만 보고 x가 0보다 크다라고만 한 거는 좀 아쉽지. 알았죠? 요게 이제 학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함정 문제 중 하나예요. 자, 하나 더 문제 써줄게. 얘도 한번 풀어봐. 요거 오답 1, 2도 좀 써놔. 알았지? 지금 내가 써주는 거는 내신도 내신인데 모의고사에서도 꽤 자주 나오는 녀석이에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를 줬을 때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저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자, 어쨌든 계속 갑시다. 이제 슬슬 고등부 마인드로 들어오세요. 중등 마인드 벗어나야 돼. 알았지? 그래서 수업하는 도중에 막 문제 풀어보라고 하는 거 있는데 막 집중 안 하고 그냥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으로 그냥 모르겠어요 하고 넘어가지 말고. 알았지? 이게 그냥 풀어보라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 조금 해보고 한 5초, 10초 고민해보고 모를 것 같아 싶어서 넘어가면 그거 내 걸로 못 만듭니다. 알겠죠? 분명히 풀어보라고 하는 데는 다 너희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물론 내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하면 풀 수 있는 녀석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거거든. 알았지? 그래서 좀만 더 의욕 가지고 알았죠? 준영이도 수정이도 알았지? 둘 다 의욕 가지고 좀 따라왔으면 좋겠고 나중에 고2 때 가서 해봐. 되나? 지금 이 습관이 그대로 이어진다. 알았지? 자, 갑시다. 어쨌든 부등식을 풀어달래. 그러면 준영아, 어때야 돼? 일단 로그에 대한 대소 비교니까 누구끼리 비교하러 가야 돼? 누구끼리 비교하라 그랬어, 내가. 로그 부등식. 응? 봉. 누구끼리 비교하라 그랬어? 진수끼리. 그래서 진수에 있는 fx와 진수에 있는 gx끼리 비교를 해주세요입니다. 그때 fx가 큰지 gx가 큰지는 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지 바꿀지인데 누가 결정을 해줘? 밑의 범위. 그 밑이 0.5니까 2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은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야 돼? 바꿔주셔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 중 하나. 누구?
이거는 fx, gx의 식이 없기 때문에 뭐로 들어가야 돼? 함수로 해석을 해서 gx가 크다. gx라는 함수, 빨간색이지? 빨간색 함수가 더 위에 있도록 하는 노란색 함수보다 그런 범위를 보러 가야지. 이게 수학상에서 나오는 2차 부등식이잖아. 부등식과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잖아. 그래서 어쨌든 gx가 위에 있도록 하는 범위 찾아보자. 따라서 x의 범위는 뭐가 돼요? 0보다 크고 b보다 작아. 일단 여기까지 찾아주면은 그래도 반은 따라왔지. 물론 이게 답은 아닙니다. 왜? 벌써 세 번째 강조합니다. 뭐요? 로그는 반드시 마지막에 뭐 확인하라고? 밑과 진수의 조건 제발 부탁이니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밑과 진수의 조건을 확인하자. 밑과 진수의 조건은 어때? 처음에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부등식에서의 진수들을 보란 얘기거든. 둘 다 뭐 해야 돼? 양수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 즉 fx도 gx도 이 주황색깔 범위 중에서 두 함수가 모두 다 x축보다 올라간 범위만 고르 세우니까 요만큼이 맞는 거지. 왜? 얘는 왜 아니야? fx가 내려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제 답은 뭐예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가 답입니다. 알았죠? 마지막에 밑과 진수의 조건.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도 뭐 했다? 이거 가지고 함정 심어 둡니다. 알았죠? 조심하셔야 돼요. 끝! 그럼 이제 지수 로그 부등식에 대한 얘기 거의 다 끝.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보도록 할 거냐면 뭘까? 이거 해보도록 할까? 로그 부등식에서 나오는 대소비교 분명 여기도 있을 텐데 다른 것들은 괜찮고 연립 부등식 항상 성립. 아, 여기 없네. 자, 내가 만들어주는 문제로 한두 개 더 해봅시다. 자, 갈게요. 지울게요. 뭐냐면 문제부터 풀고 설명할까? 이번에도 너희들이 먼저 한번 덤벼봐요. 조금 난이도 높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섞을 겁니다. 알았죠? n 제곱근 a의 n-1승. 두 번째, n 제곱근 a의 n 플러스 1승. n 플러스 1 제곱근 a의 n승. 자, 여기서 a가 1보다 크다. a가 1보다 클 때 이 세 녀석의 대소 비교를 해보세요. 즉, 큰 수부터 나열해보세요. 기기 풀어봅시다. 세 문제예요. 자, 갑시다. 큰 수부터 나열해주세요. 세 녀석은 전부 다 뭐예요? 거듭 제곱근 꼴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지수에 대한 얘기라는 거다. 그치? 첫 번째 수는 a의 몇 승이에요? n분의 n-1승이요. 두 번째 수는요? a의 n분의 n 플러스 1승이요. 세 번째 녀석은요? a의 n 플러스 1분의 n승입니다. 셋 다 뭐가 똑같아? 밑이 똑같아. 그치? 밑이 똑같아져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대소 비교를 하고 싶으면 결국 뭐 비교하라는 얘기야? 밑이 1보다 큰 수니까 지수끼리 비교해서 그놈을 가지고 뭐야? 이 수의 대소 비교로 사용하러 가라는 얘기다. 그치? 그럼 여기서 누구만 떼와보자. 지수만 떼보자. 뭐야? n분의 n-1이에요. 정리해볼까요? 얘는 하트 공식 뜯어주게 되면은 1-n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도 지수만 한번 볼까? 뭐야? n분의 n 플러스 1이라서 뜯어주게 되면은 얘는 1 플러스 n분의 1이에요. 세 번째 녀석으로 가보자. 지수
만 보면은 n 플러스 1분의 n이야. 그때 그 n을 n으로 두지 말고 뭐 하자?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뜯어봤을 때 어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럼 지수가 제일 큰 녀석이 누구야? 두 번째 녀석이 제일 크잖아. 그래서 n제곱근 a의 n 플러스 1이 가장 크겠죠. 지수가 크니까 자기 자신도 큰 거지. 왜? 밑이 1보다 큰 수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수끼리 비교해보자. 얘랑 얘. 둘 다 1에서 뭔가를 빼고 있어. 더 큰 놈을 빼면은 더 작은 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뒤에 있는 수만 생각을 해보자. 얘가 커, 얘가 커. 분모가 얘가 크니까 얘가 더 작은 수지. 그래서 더 작게 뺐으니까 얘가 더 큰 거네요. 이런 순서입니다. 됐나요? 따라서 두 번째로 큰 수는 n 플러스 1제곱근의 a의 n승이고 세 번째로는 n제곱근의 a의 n-1승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풀어봤을 때 지수도 마찬가지였지만 로그도 마찬가지로 둘 다 뭐다? 어떤 서로 다른 두 수 혹은 세 수를 대소 비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네? 기준 하나가 같은 게 있어야 돼. 우리 지수 처음 배웠던 그날부터 한번 잘 생각해봐. 항상 밑이 똑같은 놈들에 대한 비교만 나왔던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함수처럼 생각하려면 기준 하나라는 게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누구가 될 수 있겠어? 바로 밑 함정. 밑에 있는 함정 조심해. 뭐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밑 함정. 세 개 중에 하나는 같아야 돼. 밑은 뭐야? 바로 말 그대로 밑이에요. 함은요? 함수값. 정은요? 정의역. 그러니까 밑이 똑같으면 방금 저 문제처럼 비교하면 된다는 거야.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작을 때 지수끼리 비교하면은 그 수 자체에 대한 비교. 자, 거기서 요것도 함수값도 마찬가지. 그리고 정의역도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정의역은 뭐 말하는 거냐면 지수에서는 지수고 로그에서는 진수 얘기하는 거야. 함수처럼 생각했을 때 뭐 x가 바로 정의역이잖아. 그래서 지수나 진수 중에 하나가 같거나 밑이 하나가 같으면 됩니다. 근데 예외로 누구도 함수값, 그 값 자체에 대한 비교도 비교해봤을 때도 같아도 비교가 돼. 한번 생각해보자. 보여드려봐. 3의 a승이 20의 1로 하죠. 예를 들어서 3의 a승이 5래. 그 다음에 8의 b승이 25래. 여기에서 A, B끼리 비교해볼래? 이게 문제라고 치자. 어차피 못 풀어. 그냥 다 비교하래. 지수꼴로 나와 있는 두 개의 수를 대소 비교하래. 기준 하나가 같아야 되는데 같아? 밑 전혀 다르죠. 지수 정의역. 내가 대소 비교하고 싶은 놈이잖아. 그러면 누구라도 같게 해줘야지. 자, 봐. 밑, 함, 정. 세 개 중에 하나는 기준을 잡아야 돼. 근데 밑은 3과 8은 아무리 노력해도 같게 만들 수가 없어요. 보면 모를까. 그리고 정은 정의역이니까 지수 얘기하는 거지. 지수는 내가 대소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건데 어떻게 같게 만들어? 그럼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함수값을 같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게 바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죠. 내신의 고난도 문제예요. 그럼 함수값에 해당하는 게 뭐야? 지수, 함수, 함수값. 얘 말하는 거야, 얘.
는 얼마? 이거. 그럼 봐봐라. 첫 번째 수는 양변을 뭐 해버리면? 제곱을 해버리면 이게 나오면서 요 놈과 요 놈에 대한 대소 비교로 들어가면 돼.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 함수로 풀러가는 거지. 어떻게? 8의 x승 9의 x승 밑이 더 크네? 더 급하게 증가하겠네? 그때 y좌표가 25가 나오도록 하는 그때의 지수 정의역이 바로 a고 b니까 b가 더 크네? 이런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베스트. 알았음? 근데 이 문제 실제로 어떤 시중 문제집에 나왔어요. 거기서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어떻게 풀고 있는 줄 알아? 기출문제가 아니라 풀이 해설 보면 이렇게 풀고 있어. A를 구해. B를 구해. 뭐야 이거? 그러고 나서 뭐 하고 있게? A, B의 대소 비교니까 A 빼기 B를 해보고 있는 거야. 로그 3의 5에서 로그 8의 25를 빼고 있으니까 뭐야? 로그 빼기 로그네. 밑이 다르네. 밑을 일단 뭐 하자? 같게 만들자. 지금 같아져 안 같아져? 안 같아지네. 그래서 뭐 하자? 밑과 진수를 같게 할 수 있는 밑변환 공식을 써보자. 그러면서 분수꼴이 나왔으니까 뭐 분모끼리 통분해가지고 분자끼리 정리하고 이렇게 풀고 있어요. 이게 시중 문제집의 풀이야. 좋아? 이렇게 풀지 마.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머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심하반이라고 한 게 지금 너희들은 수원을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풀어주고 있는 풀이들이 좋은지 어려운지 쉬운 건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요번에 그냥 한번 보여줘 봤어. 비교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문제들을. 시중 문제집 풀이는 실제로 이거예요. 그 문제집에. 근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면 되고, 그래서 지수꼴에 대해서 대소 비교를 하고 싶어. 로고도 마찬가지야. 대소 비교를 하고 싶어. 그럼 뭐 하자? 밑, 함, 정 중에 하나를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같게. 지수, 정의역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으면 걔는 패스. 함수값을 같게 할 수 있으면 함수값을 같게. 뭔가 세 개 중에 하나를 같게 만든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의 대소 비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얘는 써놓기만 해. 지금 어차피 너희들 내줘봐야 지금 현재는 너희들이 내가 설명 들어서 알지. 혼자 다시 한번 비슷한 문제 주고 풀어보세요 하면 못 풀어. 요거는 수원 모의고사 대비용 문제예요. 알았죠? 근데 요런 것들을 나중에는 너희들이 2학년 될 때는 2학년 앞둔 1학년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지. 지수로그는 사실 내신용 풀이와 모의고사용 풀이가 사실 좀 많이 다르다고. 이게 완전 모의고사용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내신용은 요거보다 훨씬 한 단계 아래.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남아있는 문제 싹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우리 그 뒤에 시험에 꼭 나온 문제 이거 뺐었지, 항상. 요번엔 봐서 넣을 수도 있고 숙제 양 봐서 일주일치 숙제니까 넣든 말든 일단 양 봐서 내가 카톡 보내줄 테니까 그거 잘 보고 숙제 하시고요. 자, 오늘 테스트부터는 이제 중3 내신용 범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과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내신용으로 가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다다음 주지 다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수원 테스트로 돌아갈게요. 알았죠? 그래서 요 3회차 클리닉 동안에는 너희들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을 한번 클리닉 할 때 시험 2회분용. 알았죠? 시험 2회분으로 갈 거고 오늘 1, 2, 3, 4, 5회를 나눠줄 거야. 그래서 1, 2회는 여기서 풀고 가시면 되고 3, 4회는 다시 가지고 와.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3, 4회 가지고 다시 한번 풀 겁니다. 알았죠?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가져와야 돼? 유연성 교재도 가지고 오세요. 수정이 빼고. 알았지? 가져가야 된다. 이번에는 검사할 거야.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 오버됐다.